자, 월요일에 올리는 투자마인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노족을 아십니까? 요노족. 아니 내가 욜로족은 아는데 요노족이 뭐지? 요노라고 있습니다. You only need one.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그런 뭐랄까 아주 소비를 절제하는 사람들을 요노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욜로족이 가고 요노족이 온다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욜로 가고 요노 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뭐 갓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때 조금 유행하다가 요즘에 약간 좀 안 쓰는데, 이런 갓생 얘기들도 나왔던 거 보면은 사실 예전에는 막 돈 쓰다가 어느 순간 또 이제 아껴야지 막 하는 것들이 막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욜로의 삶은 약간 그 과거의 유행같이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년 동안 욜로족이 되게 대세였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이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 시기랑 이 저금리 저물가가 장기화됐던 시기가 또 딱 겹쳐요.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로 독립도 많이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미혼으로 살면서 쭉 돈은 모으는데 생각보다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물가가 막 팍팍팍 올라가면 삶이 좀 힘들어질 텐데 사는 것도 좀 괜찮아. 중국에서 막 계속 싼 물건이 막 계속 들어와. 물가는 안 올라가. 그리고 금리도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비를 하려고 해도 대출 받기도 편하고 차를 사기도 편하고 집을 살려고 해도 가능한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데 왠지 나 멋지게 살 수 있는 느낌? 그러면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만 해도 호캉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호캉스가 뭐야 사실. 호텔에 가가지고 바캉스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텔이라는 게 절대 싼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호텔이라는 곳은 그냥 당연히 가는 곳이고, 호텔에 가는 것도 이왕이면은 바캉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가려고 했더니 우리나라가 날씨가 워낙 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겨울, 뭐 봄, 가을 할 것 없이 날씨가 좀 변덕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실외 수영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실외 수영장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외 수영장을 뭐 몇 달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죠. 그러니까 호캉스는 곧 약간 5성급 서울에 되게 아주 비싼 그런 호텔에 가는 걸로 약간 변질됐어요. 호캉스를 간다고 하면서 약간 3성급에 그냥 모텔보다 살짝 좋은 호텔 가는 사람 없어. 대부분 다 호캉스 가가지고 그 야외 수영장에서 누워가지고 사진 찍어. 발가락 사진 찍으면서 나 뭐 힐링 중 이런 거를 올리는 게 약간 그 일종의 문화가 됐죠. 거기다 이제 플렉스도 합니다. 왜? 저금리에 저물가다 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지르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시계도 사고 뭐 차도 사고 하면서 막 명품도 사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 가전 가구 다 바꾸고 이런 문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자, 2017년 설문조사입니다. 뭐냐면 욜로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긍정적입니다 라는 게 84.2%입니다. 2017년 이때만 해도 집값은 폭락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씩 올라가긴 하지만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집 사면 망한다는 시절이었고 1인 가구는 증가하고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직 뭐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욜로로 사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지금 조사하면 몇 퍼센트 나올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고금리가 오고 고물가가 오고 경기 위축의 시대로 딱 오다 보니까 이제 한 이렇게 지낸 지 2, 3년 됐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약간 욜로족을 좀 한심하게 사는 사람으로 보는 분위기도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그 인스타 태그도 욜로 뭐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이것이 행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면은 지금은 욜로 잘 못 써. 요즘에 욜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트가 잘 안 눌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욜로족도 약간 한심하게 보는 게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욜로의 시대는 끝났을까? 이 욜로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한국만 들어오면 변질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당신은 욜로족인가? 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욜로의 뜻은 이거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비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막 슬프게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어떤 뭐 미래를 위해서 뭐 노력하고 살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고 즐거운 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다 가자. 라고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한이 없을 만큼 돈을 써라. 그러면서 사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르는 문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냥 미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질러라.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욜로가 한창 유행할 때 이런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막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당장 내일 사고로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그래도 오늘 과연 출근을 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한테 막 인터뷰를 해. 혹시 여행 많이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래도 여행을 안 가시겠어요? 하면은 여행 가야죠. 막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 그러면서 당장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너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내용들이 막 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내일 안 죽어. 문제 내일 안 죽는 거죠. 그리고 안 죽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 살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외 한 달 살기 열풍이 막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금리도 낮고 돈도 뭐 이제 넘치고 그리고 막 물가도 막 안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야, 이 돈으로 차라리 나가서 살자 하면서 갑자기 애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막 나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래 갔다 와 하면서 막 배웅해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살지 말고 2달 살다 와 이런 얘기들도 막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퇴사를 막 해. 갑자기 퇴사를 해. 원래라면 다닐만 했거든요. 왜냐면 들어가기 힘들었으니까. 근데 다니다 말고 갑자기 퇴사해. 그다음에 세계여행을 갑니다. 원래 세계여행이 꿈이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왠지 퇴사를 하면은 세계여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다시 입사를 한다면은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라는 논리가 생기면서 퇴사하고 세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뭐랄까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그리고 이제 떠나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 그러면서 나도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기 마련이었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간 사람들이 돌아와.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를 막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가보니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어떤 그런 간증들도 늘어나고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를 갔다 왔더니 남은 건 빚이더라. 2018년에 소확행이라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이게 유행한 지가 꽤 됐어요. 소확행.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가지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필에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보세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 그다음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은 속옷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소박한 행복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소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잘 정돈된 옷이나 아니면 뭔가 그냥 집안에서 어떤 따뜻한 그런 느낌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내용인 건데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면 욜로를 했잖아요. 욜로가 한번 쫙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욜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한국식 소확행은 이겁니다. 욜로보다 적게 쓰면 소확행이다. 그래가지고 인생은 한 번뿐이라면서 너무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일상 속에서 쉽게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소소한 상품을 사보세요. 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소확행을 여러 번 합니다. 자, 그런데 2022년에 금리가 급등하죠.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막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기 엄청 팍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세를 사는 분들도 전세 금리 대출이 올라가지고 생활비를 줄여야 되고 집을 산 분들도 금리가 올라가지고 생활비를 줄이면서 허덕허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48%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생계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진 거죠.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생계비를 뭔가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가 돈이 필요하면은 대출도 잘 됐고 신용대출 받으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닌 거죠. 대출도 잘 안 되고 대출 받아가지고 낼 능력도 없는데 이미 빚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게 문제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안 쓰고 모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쓸 돈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파산도 늘어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쓸 게 없어집니다. 2023년도에 카드 사용액을 보면요. 다른 연령대들은 22년에 한번 충격을 받고 그래도 조금 회복했거든요. 근데 20대만 회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대비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20대들도 카드를 원래 쓰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취업을 한 분들도 카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2019년, 20년, 21년 해가지고 카드 많이 썼다가 다시 회복을 못한 거예요.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3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다시 이제 절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방이 늘어났다고 했죠. 커피 1,500원 이상 먹는 거는 사치입니다 하면서 가서 환불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의 그 밈으로 서로 이 안에서 내가 더 궁색맞아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그러면서 일종의 약간 좀 위로도 받는 뭐 그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버블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티커를 사가지고 컵에다 붙여라. 그게 버블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놀았던 게 거지방인데 이 거지방이 그러면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냐? 아니죠. 이게 잠깐 절약이 또 유행하다가 다시 소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소비는 이제 디토 소비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거는 무조건 산다라는 디토 소비를 또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 디토가 뭐냐? 말 그대로 나도 마찬가지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유명인이 뭘 하거나 인플루언서가 뭘 하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확행과 또 엮여. 그래서 비싼 거는 안 하는데 싼 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나도 똑같이 올리는 거야. 어디? 인스타에.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탕후루에서 일어납니다. 탕후루가 1초에 한 개씩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탕후루 알바를 월급 37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구인구직 광고가 올라온 게 작년입니다. 그리고 이 탕후루 가게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은 가운데 부동산 하나 두고 양쪽에 탕후루 가게가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탕후루에 완전 미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계속 먹으니까 1초에 한 개씩 팔려. 탕후루 인기가 폭발했던 게 고작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탕후루는 완전히 망하고 바로 두바이 초콜릿이 뜨기 시작합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품절 대란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요아정이라고 뜹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에다가 이제 막 올려서 먹는 게 막 엄청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먹고 그게 막 유튜브 쇼츠 막 릴스 그다음에 틱톡에 막 퍼지면서 다들 그걸 사서 먹어요. 근데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 안 사 먹으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바이 초콜릿도 오픈런에 2배 웃돈을 주고 중고 거래까지 합니다. 왜?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자, 탕후루 가고 두바이 초콜릿이 온다. 반짝 유행 편승해서 창업 붐이다 해서 지금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탕후루는 23년에 330개가 생겼다가 폐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탕후루가 없어지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근데 이게 예전에 벌집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도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어떤 이런 유행이라는 게 아주 짧은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막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이 인스타 업로드를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소비를 해가지고 업로드 거리를 찾아야 된다 해서 이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커피숍도 내가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기면 가. 핫플레이스여서 가. 그리고 한 번 먹고 여기는 다시 안 와도 되겠다 하면서 또 생긴 데를 또 가.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노족이 된 거죠. 요노족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필요한 딱 한 가지만 사는 소비를 하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보다 외식이 많이 줄었고요. 2030 세대가 외식을 많이 줄이고 간편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뭐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아주 뭐 배달도 비싸니까 그 간편식을 먹으면서 소비도 좀 줄이고 특히 이제 뭐 외제차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줄이면서 이제는 좀 실속을 챙겨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고 이게 지금 최신 또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그 거지방 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디토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이제는 조금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과소비했다가 절약했다가 다시 또 소비했다가 절약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절약하는 문화가 그렇게 오래는 안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요노족은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요노족이 오래 갈까? 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약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절약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어떤 분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절약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 그래서 내가 절약하고 있는 모습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절약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절약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보여주기식 절약도 있다는 거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은 왜 저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니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답변을 하면은 요즘 댓글은 이렇게 달립니다. 뭐냐면 아니 안락사를 합법화하면 된다.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바짝 살고 즐겁게 살고 그냥 빨리 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뭐 이해는 되지만 이게 과연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안락사가 합법화가 되면 정말 자기는 그렇게 갈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죽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자, 거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저축을 하거나 뭐 소비를 해가지고는 점점점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할지언정 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도를 해야지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소비를 해도 돼요. 돈 벌고 소비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소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돼서 돈 쓰는 거는 그러려고 부자가 된 건데 부자가 돼서 소비하면 되죠. 근데 부자가 안 됐는데 소비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또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이제 집은 한 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은 의식주 필수제니까 집은 하나 사야 되는데 집을 왜 사야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집이 너무 비싸거나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 같으면 다른 자산이라도 좀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그럴 돈이 없는데요. 뭐 제가 이 돈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을 사라고 하면 집값 떨어질 건데 왜 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하시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전세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그러면 집값이 진짜 다 떨어진다 그러면 집주인들도 바보가 아닌데 떨어질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어떻게든 팔든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가지고 공실로 내비두겠죠. 그러면 나한테 빌려줄 집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저는 그냥 이 집이 사기 싫은데요. 뭐 저는 그냥 계속 전월세 살 건데요. 아니 그 집을 빌려주려면 누가 다주택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계속 도돌이표를 도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절약이라는 건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약은 나를 위해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미래의 나를 위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라는 거를 그냥 내가 지금 즐기고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나한테서 돈을 빼앗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어찌됐든 돈이 들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어디 무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어디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나한테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내가 지금 써버리면 미래의 나는 돈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고생을 하겠죠. 근데 지금 내가 고생을 하면 그만큼 미래의 나한테 돈을 보내는 것이고 그냥 이건 서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소비를 하고 나중에 고생할 거냐 아니면 지금 조금 고생하더라도 돈을 잘 불려가지고 미래에 나한테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낮게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20대의 100만 원은 40대의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60대로 가면 한 1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복리의 힘은 저축이나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되지만 소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젊을 때 돈을 쓰는 게 리스크가 커지는 게 이 100만 원이 나중에 1000만 원 1억이 돼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에서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20대에 100만 원 안 쓴다고 해서 정말 이게 내 인생에 많이 망가지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60대에 1억, 뭐 60대에 뭐 2억, 3억 이게 없으면은 정말 큰 후회를 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젊을 때는 좀 고생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꼭 소비가 아니라 최대한 돈을 안 쓰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좀 고생도 하더라도 그렇게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소비 위주의 삶을 사는 게 나한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맨날 아끼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껴야 됩니까? 라는 말도 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부자가 돼서 써라. 그러니까 평생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벌고 쓰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경험을 해봐야 된다. 젊을 때 여행도 가고 해봐야지 견문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성공하는 분들도 있다고 보지만 대다수는 젊을 때 경험한다고 하는 거가 크게 본인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경험이 소비여야 하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끼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거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써봐야 아는 세계가 있다. 돈도 써버릇 해봐야지 안 쓰면은 계속 자린고비로 삽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건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저는 돈을 안 써보기도 하고 돈을 불려보기도 하고 돈을 써보기도 하고 막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꼭 돈을 써봐야지 아는 건 아니다. 돈을 안 쓰고도 충분히 깨닫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돈을 쓰고도 못 깨닫는 분들도 많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내 인생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된다? 저는 이게 아주 비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든지요. 남으면 쓰고요. 모자라면 모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으면은 쓰면 돼요. 모자라면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내가 돈이 남습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그래서 저는 남의 말도 굳이 듣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얘기를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의 인생대로 사는 거고, 그리고 뭐 내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거고, 반대로 내가 뭐 잘 산다고 해서 뭐 남한테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냥 뭔가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니까, 다들 한 달 살기는 한다니까, 다들 세계 여행은 한다니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했다가 생각보다 저는 별로 깨달은 게 없는데요, 근데 돈은 썼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요노족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갈지, 또 반대로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게 아닌 건지도 한번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행은 돌고 돌죠. 결국에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쓰자 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